설마 한국도 문제일까 했는데 결국 한국에서도 리콜을 한다고? 그런데 일단 임시 조치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준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네, 안녕하세요. 스포일러 김수현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문제로 미국에서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팔리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다루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결국 비슷한 문제로 팰리세이드 리콜을 국내에서도 결정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시트 폴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문제가 뭐고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던 소식이죠.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넘어서서 이 문제로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었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신형 팰리세이드의 3열 전동 시트가 작동하면서 아이를 압박했고 이게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냐? 간단합니다. 2열과 3열 시트가 전동으로 접히잖아요. 이 기능이 시트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접히다가 멈추거나 아예 작동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BM이나 테슬라처럼 전동으로 시트가 접히는 차들은 사람이 타 있으면 아예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폴딩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접히다가 물체가 감지되면 멈추거나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팰리세이드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NHTSA 리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2열, 3열 파워 시트가 자동 접힘 기능과 2열 원터치 틸트 슬라이드 기능 중 탑승자나 물체와의 접촉에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이 결정됐고 북미 기준으로 6만 대 정도가 대상이라고 하죠. 이게 아무래도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차종이다 보니까 국내 판매 모델은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던 와중에 국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리콜한다는 소식이 나와버린 거죠. 국토부와 자동차 리콜 센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열, 3열 전동 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로직 미흡을 이유로 팰리세이드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공지한다는 내용이고요. 팰리세이드 1만 9천여 대, 하이브리드 모델은 3만 7,300여 대, 총 5만 8천여 대를 시정 조치하는 걸로 안내됐습니다. 3월 20일부터 OTA 방식으로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량 생산 기간은 팰리세이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3월 14일,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생산된 모델들이 해당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처럼 인사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작년 10월과 12월에 전동 시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게 보도 내용이 좀 업데이트 됐는데요. 국내에서는 탑승자가 다치지는 않았다고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후속 보도가 로이터에서 나왔는데 3월 24일 보도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자동 시트 문제로 인해 2명의 탑승자가 다쳤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인명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내에도 미국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게 미국하고 한국 모두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왜 출시 전에는 발견되지 못했냐?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리콜 조치를 결정한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전제는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일단 위험한 건 맞잖아요. 인명사고까지 났다면 문제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문제가 발생한 뒤에 언론에 나오는 서비스 센터 직원의 말이라든가 회사의 조치,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리콜하고 국내에서도 리콜을 한다고 해서 이건 다행이긴 한데, 두 번째는 이게 이번 리콜로 끝날 수 있는 건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도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까지는 최종적으로 어떤 원인을 확정해둔 상태는 아닙니다. 미국 리콜 문서에도 근본 원인을 평가 중이라고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NHTSA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 보고를 작년 하반기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2열 시트 관련 사례를 자체 시험값을 근거로 로우 리스크라고 평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 이후에는 조사 범위를 2열에서 3열까지 넓혔고 작동 메커니즘이라든가 설계 파라미터, 운영 로직 이런 것들을 다시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시트 끼임 방지 로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봤는데 실제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례가 앞으로 신차를 개발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전동 시트 기능은 어쨌든 편의 기능이잖아요. 안전 기능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2열과 3열 전동 폴딩 기능하고 2열 원터치 워크인 기능이 사람이나 물체와 접촉했을 때 의도 내지는 설계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라고요.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번 사례를 통해 증명된 거라서 전동 폴딩 기능을 편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테스트할 게 아니라 안전 기능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를 수십 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생산적인 건 뭐다?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위험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웠고 파워트레인이나 브레이크 같이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결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테스트 항목을 국토부에서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전동 트렁크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고 심하면 본인 손가락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라고 해서 손가락 같은 게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추는지도 테스트하고요. 그래서 아마 전동 시트 폴딩 기능을 이 사건 이후로 안전 기능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건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관련 보고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면 인명사고까지는 안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말한 대로 아직 사고 원인이 완벽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 이 말은 OTA로 조치를 한다는 것도 결국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건데 이걸 하면 완벽하게 해결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랑 미국 리콜 문서에도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2열과 3열 전동 폴딩 기능을 쓸 때 아이나 다른 탑승자, 물건 같은 게 시트나 시트 접힘 영역 안에 없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폴딩만 문제가 아니라 3열을 타고 내릴 때 2열 시트를 움직인 다음에 타고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콜 문서에도 2열에 있는 원터치 틸트 앤 슬라이드 버튼이 3열에 타고 내릴 때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사고 예방이 아직은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임시 조치 정도로 표현하고 있고요. 영구적인 조치는 별도로 개발 중이라고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OTA 시정 조치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조치가 추가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스포일러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